오늘의 사자성어는 각주구검입니다. 배에 표시를 새겨 물에 빠진 칼을 찾는다는 뜻인데요.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 속에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 2400년 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어떻게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스운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일화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중요한 교훈으로 전해지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전해줄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의 한 작은 마을에 이름한 검술가의 아들 샹류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상의 아버지는 초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검술가로 명성이 높았고 여러 제후국의 귀족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며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여상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명성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뛰어난 검술가가 되기를 꿈꾸었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검술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상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어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지시와 가르침만을 따랐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상아,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검을 다루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진정한 검술가가 될 수 있다.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상은 그저 검술의 기술적인 면만 배우려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동작을 그대로 따라했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만 검을 휘둘렀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나 판단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상이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명검 청룡이었습니다. 청룡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초나라의 왕으로부터 받은 보물로 가볍고 날카로우며 푸른 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검이었습니다. 이 검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이다. 이제 내게 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검은 도구일 뿐 진정한 힘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여상은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청룡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청룡을 받자마자 허리에 차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상이 그런 명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고 여상은 그런 관심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여상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상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초나라 최고의 검술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경험과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여상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초나라의 수도 영으로 가서 왕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여상이 왕궁에서 검술을 가르치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왕에게 추천장을 써 두었습니다. 여상은 청룡을 허리에 차고 수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세상의 복잡함과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행 첫날 여상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탔습니다. 배 위에는 여러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있었고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상은 자신의 청룡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검은 우리 아버지가 초나라 왕으로부터 받은 명검 청룡입니다. 이제 저는 이 검을 가지고 수도로 가서 왕궁의 검술 교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상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청룡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상은 기분이 좋아져 검을 꺼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검의 날카로움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검을 휘두르는 몇 가지 기본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물이 거칠어지면서 배가 심하게 요동쳤고 여상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청룡이 미끄러져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내 검. 청룡이 물에 빠졌다. 여상은 절망적인 외침과 함께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룡은 순식간에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상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자 자신의 미래를 약속해줄 소중한 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상은 검을 잃어버린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배의 난간을 붙잡고 강물을 응시했습니다. 청룡은 이미 깊은 강바닥으로 가라앉았을 것이고 빠른 물살에 떠내려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이자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줄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갑자기 여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검이 물에 빠진 정확한 위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물살도 빨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여상은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상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배의 난간에 표시를 새겼습니다. 그는 검이 빠진 바로 그 지점의 배 난간에 깊게 새김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검이 빠진 곳을 표시해 두면 나중에 그 위치로 돌아와서 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배에 있던 다른 승객들은 여상의 행동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젊은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요? 여상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검이 이 지점에서 물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이 표시를 보고 검을 찾으려고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 배는 계속 움직이고 있소. 당신이 표시한 지점은 검이 빠진 강물의 위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오. 여상은 노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정확성과 집중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상은 자신이 검이 빠진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다고 믿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제 검이 물에 빠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여상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여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강을 건너 목적지인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여상은 배에서 내리지 않고 선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장님, 제 소중한 검이 물에 빠졌습니다. 제가 배에 표시해둔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검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선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배가 움직이는 동안 표시한 지점은 검이 빠진 강물의 위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강물도 계속 흐르고 있고요. 여상은 선장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확신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그 지점으로 돌아가면 제 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선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여상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못해 배를 다시 강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상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배는 다시 강 중간으로 나아갔고 여상은 자신이 표시한 지점을 찾아 배의 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새긴 표시를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 검이 물에 빠졌습니다. 여상은 망설임 없이 옷을 벗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여상은 필사적으로 청룡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잠수했지만 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여상은 숨을 헐떡이며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검은 무거워서 강바닥 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선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의 검은 이미 강물에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배가 움직이는 동안 표시한 지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검을 찾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여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잠수했지만 결국 청룡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친 여상은 마침내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선장은 그에게 담요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당신의 검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는 다시 나루터로 돌아왔고 여상은 실망한 채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청룡 없이 어떻게 수도에 가서 왕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청룡은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물건이었고 그것 없이는 왕궁의 검술 교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상은 나루터 근처의 작은 여관에 묵기로 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여상은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상아, 너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검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검술가는 어떤 검을 사용하든지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여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청룡 없이도 자신의 실력으로 왕궁의 검술 교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상은 수도로 향하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렸고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검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검술가는 어떤 검을 사용하든지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수도에 도착한 여상은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청룡 없이도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왕궁의 문에서 그는 아버지의 추천장을 보여주었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 앞에 선 여상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청룡을 잃어버린 일, 배에 표시를 새겨 검을 찾으려 한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까지. 폐하, 저는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어 살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검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검술가는 어떤 검을 사용하든지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왕은 여상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여상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단순히 검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를 가진 분이었소. 그대가 그런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다니 기쁘오. 나는 그대의 솔직함과 배움의 자세가 마음에 드오. 그대를 왕궁의 검술 교관으로 임명하겠소. 여상은 놀랐습니다. 그는 청룡 없이도 자신의 진실함과 깨달음으로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제가 배운 교훈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검술뿐만 아니라 지혜와 유연한 사고방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왕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주구검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배에 표시를 새겨 물에 빠진 칼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각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은 색이다라는 뜻이고 주는 배를 의미합니다. 구는 찾다 또는 구하다라는 뜻이며 검은 칼 또는 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주구검은 표면적으로는 배에 표시를 새겨 물에 빠진 칼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사자성어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배에 표시를 새겨 칼을 찾으려 했다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배는 계속 움직이고 강물도 흐르는데 배에 표시한 지점만 고집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각주구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로는 수주대토가 있습니다. 이는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다시 부딪히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우연한 행운만 기대하고 현실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합니다. 또한 고식지계에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임시방편의 계책이라는 뜻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각주구검의 이야기는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서 여시춘추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책은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여부리가
편찬한 것으로 다양한 철학적 사상과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각주구검의 이야기는 관물편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물을 올바르게 관찰하고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각주구검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급격한 변화와 혼란의 시기였으며 기존의 가치관과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과 제도가 등장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생존과 번영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각주구검의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 글로벌화,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각주구검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실수나 어리석음을 넘어 인간의 인지적 편향과 고정관념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앵커링 효과 또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초기에 형성된 생각이나 믿음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그것에 맞지 않는 정보나 변화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주구검은 이러한 인지적 편향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의 변화 관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다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코닥, 노키아, 블록버스터 등은 모두 한때 각자의 분야에서 선두 기업이었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결국 각주구검은 단순한 어리석은 행동의 이야기를 넘어 변화하는 세상에서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유연한 사고와 적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황이 변화했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과 접근법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첫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의 중요성입니다. 각주구검의 핵심 교훈은 상황이 변화했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과 접근법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는 계속 움직이고 강물도 흐르는데 고정된 지점만 고집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많은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정관념과 편향을 극복하는 열린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각주구검의 이야기에서 여상은 자신의 방법이 옳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그것에 맞지 않는 정보나 의견을 거부하는 확증 편향을 보여줍니다. 중장년층에게 이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법을 무시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이 교훈은 중요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정관념입니다.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셋째, 실패와 실수를 통한 학습의 가치입니다. 각주구검의 이야기에서 여상은 처음에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고 성장했습니다. 그의 실수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우고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로부터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실패와 실수는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실패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각주구검의 교훈은 우리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방식, 인간관계, 학습과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각주구검의 순간이 있나요?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혹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직업 환경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큰 지혜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자성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